하나의 섬이 어떻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100년이 넘는 갈등의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아일랜드 분단의 쓰라린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슬라이드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일랜드의 미래를 둘러싼 그 거대한 싸움이 사실은 바로 이 코앞에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영국이랑 계속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연합주의자 에드워드 카슨이 태어난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서 불과 몇 블록만 가면 완전한 독립공화국을 꿈꿨던 마이클 콜린스의 신페인당 본부가 있었어요. 바로 이 더블린의 한복판에서 아일랜드를 두 동강 낼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유럽을 덮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이미 자기들만의 내전, 그 바로 문턱까지 와 있었던 상태였어요. 모든 건 자치권, 바로 이 문제를 둘러싼 싸움 때문이었죠. 이게 분열된 아일랜드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겁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홈룰, 우리말로 하면 자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일랜드가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기는 하는데 더블린에 자기들만의 의회를 만들어서 국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독립으로 가는 첫 발판처럼 보였을 거고요. 반대로 연합주의자들 눈에는 이건 뭐 연방이 무너지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러니 양쪽 다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보세요. 1912년에 자치법안 통과가 거의 확실해지니까 바로 다음에 연합주의자들이 절대 안 된다 면서 무력으로 저항하겠다고 얼스터 의용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914년 초에는 민족주의자들도 우리가 이걸 지켜내겠다면서 아일랜드 의용군을 창설하죠. 이제 뭐 섬 전체가 그냥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갑자기 딱 멈춰 세운 게 있었으니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치법은 통과는 됐는데 전쟁 때문에 시행이 바로 보류되어 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아일랜드는 그냥 내전을 위한 무장을 완전히 끝낸 상태가 된 겁니다. 연합주의자 쪽에는 얼스터 의용군이 8만 명, 민족주의자 쪽에는 아일랜드 의용군이 무려 18만 명,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양쪽 모두에게 총을 대준 게 바로 독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독일은 어떻게든 영국을 흔들고 싶었거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더 급진적인 아일랜드 혁명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슬슬 돌기 시작했어요. 잉글랜드의 곤경이 바로 아일랜드의 기회다. 무슨 뜻이겠어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영국이 정신없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16년에 부활절 봉기죠. 그런데 이게 군사적으로만 보면 완전한 실패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결국 상징적인 승리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 봉기, 이건 군사적으로 보면 재앙 그 자체였어요. 원래는 아일랜드 전역에서 들고 일어나기로 계획했었는데 현실은 그냥 더블린 시내에서 벌어진 소규모 반란이었던 거죠. 겨우 6일 만에 진압됐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더블린 시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자기들 사는 도시가 쑥대밭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건 바로 영국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영국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첫째, 봉기는 더블린에서만 일어났는데 아일랜드 전체에 계엄령을 때려버립니다. 둘째,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 수천 명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셋째, 봉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15명을 총살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패배했던 반란군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순교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영국의 대응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봉기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제임스 코놀리. 이 사람이 부상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그를 의자에 꽁꽁 묶어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이 끔찍한 모습은 곧바로 영국의 잔혹함을 상징하게 됐고 아일랜드 대중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어버렸죠. 이렇게 들끓었던 대중의 분노, 이건 그냥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투표함은 독립을 향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열망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1918년에 열린 총선, 그 결과는요,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완전한 분리 독립을 외쳤던 심페인당이 아일랜드 의석의 70%, 그러니까 73석을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동안 정치를 주도했던 온건 자치파 정당은요, 고작 6석. 이건 그냥 몰락한 거죠. 이 투표 결과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국민들이 독립공화국을 원한다는 아주 명확하고 압도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심페인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위원들이 우리는 영국 의회에 안 가겠다 선언해버려요. 대신 뭘 했냐? 더블린에다가 달 에런이라는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었고 사실상의 혁명 정부였죠. 이건 영국을 향해서 이제부터 정면으로 붙어보자고 선전포고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는 말이 아니라 곧바로 피로 현실이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끝없는 테러와 보복의 전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새롭게 만들어진 아일랜드 공화국군, 바로 그 유명한 IRA와 영국군 사이의 잔혹한 게릴라전, 즉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지 않나요? 이 독립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19년 1월 21일이요. 놀랍게도 더블린에서 그 혁명정부 달 에런이 처음으로 열린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쟁과 총을 든 투쟁이 바로 그 같은 날, 같은 순간에 시작된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상징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앤텐스죠. 영국이 IRA의 게릴라전에 맞서서 테러에는 테러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급하게 모집한 일종의 특수경찰부대였는데요. 대부분 1차 대전에서 싸우다 온 베테랑들이었죠. 문제는 이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보복과 잔혹행위로 악명을 떨쳤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승인한 테러 집단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1920년 11월 21일 역사에 피해 일요일로 기록된 날이 밝습니다. 그날 아침 IRA가 먼저 움직였어요. 더블린 시내 곳곳에 숨어있던 영국 정보요원 14명을 동시에 암살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마이클 콜린스의 정보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보복은 즉각적이고 끔찍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영국군이 게일릭 풋볼 경기가 한창이던 경기장으로 쳐들어가서 관중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었어요. 그 결과 선수 1명과 어린 소년 2명을 포함해서 아무 죄 없는 민간인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14명, 오후에 14명. 이 숫자 14가 당시의 지독한 보복의 악순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양쪽 다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그들은 총을 내려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협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 아일랜드를 2개로 갈라놓게 됩니다. 1921년 여름쯤 되니까 IRA도 영국군도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휴전이 선포됐고 당시 영국의 조지 5세 국왕까지 나서서 제발 평화를 찾자고 호소하면서 마침내 런던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라는 쓰디쓴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따져보죠. 아일랜드가 얻은 건 뭘까요? 일단 자기들만의 의회와 군대 그리고 재정권을 가진 자유국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영국군도 완전히 철수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2개 주가 하나가 된 완전한 공화국이라는 꿈을 이뤘죠. 섬은 분단됐고 영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조항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에겐 엄청난 승리였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끔찍한 배신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두고 아일랜드는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찬성 측의 대표였던 마이클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완전한 자유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한마디로 더 큰 자유를 향한 발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파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 흘려 싸워온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의회 표결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조약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던 공화주의 진영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고, 이 분열은 곧바로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바로 아일랜드 내전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눈 그런 끔찍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921년에 이 조약은 결국 대영 제국을 쪼갰고 오늘날까지도 아일랜드의 정치를, 아니 어쩌면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국경선을 남겼습니다. 벌써 한 세기가 흘렀는데요. 과연 이 분단은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더 이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던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인 셈이죠.